안녕하세요, 봉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7일 일요일 아침, 지금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또. 자, 오늘 아침 기온이 26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간다는데요. 뭐 비슷한 날씨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날씨. 살짝 그래도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까 좀 집에 있을 때보다는 좀 시원한 감이 있어요. 약간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해가지고 약간 시원하지만 습도만큼은 진짜 높네요.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여름 날씨, 특유의 여름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높은 습도, 고온 다습한 그런 날씨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원한 그런 뭐 간식 같은 거, 뭐 아이스 커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좀 복용을 하면서 복용이라는 의미가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를 넣고 있죠. 좀 그렇게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늘 빛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날씨네요. 근데 여전히 좀 후텁지근한,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서 이래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라고 하죠. 불쾌지수는 항상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옷이 몸에 이제 쩍쩍 들러붙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면티는 거의 안 입거든요. 면으로 돼 있는 소재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기능성 소재, 폴리에스터. 뭐 소재 자체가 약간 이제 피부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지 않고 좀 까실까실한 거, 까슬까슬한 거, 까칠까칠한 거, 약간 그런 거를 좀 입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재들. 그렇죠. 약간 불쾌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날씨인데요. 지금은 기온이 그래도 그나마 낮은 편이라서 괜찮은데 26도. 이따가 점심때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좀 힘들어질 겁니다. 야, 그런데도 오늘은 이렇게 걷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지금 제 라인에 한 15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좀 늦게 나와서 그렇겠죠.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한 6시 근방에 나왔었죠. 6시에서 6시 10분 사이.
늦어도 10분 대에는 표창기계는 나왔었는데 갈수록 이게 늦어지네요. 이거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일찍 생활하는 습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영상들 보다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약간 뭐 쇼츠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딱 뭔가 이제 궁금증을 더 유발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와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우연찮게 또 하나 뭐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소개되어 있는 게 어떤 시민 영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시민 영웅에 대한 일화들은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시민 영웅에 대한 그 공통점.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그 순간에 본인은 유유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현장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와 저거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선뜻 본인은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일 일단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죠. 말하자면 탈탕한 그런 위협을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희생정신 비슷한 거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 좀 확인을 해보면 이분들 하나같이 겸손해요.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겸손하죠. 약간 한국형 히어로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근데 첫 번째 그 한국형 히어로들의 그 영웅들의 공통 요소 하고는 차이가 나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라든지 사후에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 당사자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고 하고 나도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일이라고 하면서 누구든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 겸손함.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일정 정도 좀 진실이 포함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지 않는 거 정말로 그렇다.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추앙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추앙받을 일인가 이게. 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해야 될 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보고 넘길 수도 없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의 이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서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이런 생각.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표시가 되는 경우, 이런 거죠. 이 드라마가 종영되고 나서 그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본다는 거,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죠. 누가 과연 좋아하지 않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보겠습니까? 그것도 한 몇 년이 지나서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다시 보기로 2번을 봤어요, 이 드라마는. 그 드라마가 바로 2019년도였던가요? TVN에서 방영됐던 서현진 배우 주연의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예요. 제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제가 갑자기 이 드라마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이 지금 히어로, 한국형 히어로,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블랙독에 등장하는 서현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 고하늘이라는 선생님이죠. 기간제 교사로 처음으로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 고하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이야기, 그 다음에 교사와 교사 간의 이야기, 한편에 학교 개의 미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깊이 있는 이런 시선들, 학교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육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길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한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블랙독이었습니다. 블랙독에서 말이죠, 첫 시작이 그렇거든요. 이 고하늘이라는 교사는 사회 초년생이기도 한데요,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꿈을 갖게 된 계기는, 그리고 이게 숙명처럼 본인한테 다가왔던 이유는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동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앞서 제가 이야기한 그 영웅,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고하늘 선생님이 당시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말이죠, 그때도 기간제 교사가 있었던 거죠. 다른 선생님들이 아니고 그 기간제 교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당시 버스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사고, 심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고하늘 선생이 어린 시절에 고등학생 고하늘 선생이 버스 안에 혼자 갇히게 된 상황이었죠. 그 학생을, 갇혀있는 학생을 구하고자 뛰어든 선생님, 그 기간제 선생님은 이 고하늘 선생님의 마음속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일종의 빚이자 자신의 신념, 앞으로 자기가 닮아가야 될 그런 존재, 그리고 갚아야 할 빚, 이렇게 이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감동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고하늘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과연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과연 무엇이 그렇게 갇혀있는 학생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구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교육이란 것은 결국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거를 가장 단적인 순간에 이제 경험을 했었고 가장 강렬하게 그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도 그 교사의 길,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고가 2016년도 5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죠. 그러니까 참 이런저런 그런 영웅담들이 참 많은데요. 이 사고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고속버스가 말이죠, 트럭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난 거죠.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버스가 설 수 없는 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돌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버스의 전면, 그러니까 운전자 쪽의 부분하고 아마도 트럭의 뒷면, 진칸 쪽하고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스가 이렇게 회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요. 근데 심지어는 버스의 뒤편으로는 낭떠러지, 다행히도 낭떠러지에 걸치진 않았지만 버스 바로 뒤쪽이 낭떠러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추돌이 완전히 버스가 전복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이런 추돌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버스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버스 뒤쪽에 엔진이 있거든요. 그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조금 있다가 거기서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버스가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버스에 완전히 모든 그 부분에 다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전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거죠. 딱 추돌을 한 다음에 운전석에 있던 그 운전기사분이, 보통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을 추돌하게 되면 핸들 부분이,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잡고 있던 핸들이 운전자 몸에 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차체가 좀 찌그러지면서 핸들 부분하고 그 운전자 좌석하고 이렇게 좀 밀착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끼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전자 분도 승객들 보고 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얼른 나가시라고. 다들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빠른 순간에 대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운전자가 이제 그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도 그 따라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끼어 있으니까 조금 이거를 정리하고 나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승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거죠. 먼저 나가셔라, 다들 문 열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의 그 운전기사분을 걱정하는 시민이 있었죠. 아, 기사님도 같이 나가셔야죠, 뭐 이러면서. 근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현장. 아, 기사분이 막 그랬겠죠. 나가라고, 그냥 빨리 나가시라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니까. 아마도 버스 뒤편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이제 점점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 재밌는 사실, 레카차가 달려옵니다. 삐용삐용 하고 왔겠죠.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레카차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와, 저 사람들 저렇게 사고 현장을 처리한다고 오면서도 저렇게 과속을 하고 저렇게 막 경쟁하듯이 차를 막 난폭하게 몰고, 참 이게 무엇을 위한 레카차냐. 그러니까 막 혀를 차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레카차는 딱 이 현장을 보는 순간 진짜 느낀 거예요. 운전석에 이 운전자가 끼어 있구나. 바로 핸들에다가 그 견인줄 있죠, 연결했다고 하거든요.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카차로 그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핸들을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레카차 이 영업을 하시는 분도 사람이 지금 이 사고로 공경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확인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단계,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찾아낸 거죠. 플러스 그때 그 당시 이 현장에서 버스를 같이 타고 있던 아까 그 시민, 나중에 밝혀집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분당 차병원의 간호사였다고 해요. 나이가 당시 나이로 26살. 그 어린 나이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 저기 끼어 있는 거를 차마 좀 볼 수 없었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불길이 치솟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미 버스의 뒤편에서 불길이 솟고 있었어요. 엔진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차량 전체에 옮겨 붙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버스로 뛰어 들어갑니다. 간호사라고 해요.
그 버스 기사분을 안심을 시켰던 거죠. 119 올 때까지 이렇게 같이 기다리자 이러면서. 그리고 아마도 몸 상태를 이렇게 살펴봤을 거예요.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불과 수분 만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사분을 구해내게 되고, 차량이 정소되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이 상황에서 레카차도 레카차고, 그 간호사도 간호사. 자신이 그 순간,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어로. 그냥 뛰어든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서는데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막 질질 끄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딱 생각한 거를 그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훈련이 돼 있다,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 뭐 대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그 현장에 레카차가 왔다는 거, 그 레카차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 그 레카차 영업하시는 분, 이분 영웅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신의 몸이 다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 자신이 희생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눈앞에서 그런 현장을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버스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의무는 법적인 의무만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무는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 같으면 법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넘기지를 못해서 넘길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영웅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그렇게 뭐 많은 생각을 하고 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은 그런 그 히어로들만의 영웅들만의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끝맺음을 맺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독에서 그런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은 말이죠, 그 희생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가치, 그 희생에서 담고 있던 그 마음들,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런 어떤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조금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기릴 만큼 충분히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죽게 된 거지만, 희생을 한 거지만 그거는 희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만을 계속해서 남아서 다른 사람들,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지금은 블랙독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버스 사고에서 희생자는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게 팩트고요. 블랙독에서는 그런 희생이 있었는데요. 그 가치가 이제 다른 그 학생들, 그리고 학생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 블랙독을 필두로 해서 이런 시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리 상태가 좀 이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일찍 예전처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걷는 풍부의 모습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